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대학 합격 부스터 김성준입니다. 허태웅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가천대 관련 질문입니다. 자, 국보자 학생들이 대학을 잘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열띤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독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문제 상황은 국포자죠. 자, 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자연과학계열 이렇게 나뉜다고 했을 때 어쨌든 인문계열은 국어가 9개고 수학 6개. 그 다음에 이공계열은 국어 6개, 수학이 9개인데 어쨌든 국포자가 접근하기 힘든 건 사실이죠. 특히 읽는 게 잘 안 되는 학생들이 접근하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이때 내가 국포자더라도 나는 가천대 합격을 하고 싶어. 이렇게 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연히 읽을 시간도 없어요.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그 읽을 시간에 범위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니까 외워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해진 범위를 열심히 반복 암기해서 성적이 잘 나올 거였다면 여러분도 애초부터 수능 국어도 잘할 수 있었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결국 국어에서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되는 건 내가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도 이해가 안 되고 답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수능이 약술형 논술보다 범위가 훨씬 넓으니까 약술형 논술에서는 좀 더 편하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아요. 아무리 그 범위를 여러분 약술형 논술이든 내신이든 축소를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니까 결국 못 푸는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전제 조건을 또 상기해야 될 건 우리는 가천대학교 논술에 지원을 할 거예요. 우리 서울대, 연대 지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12년 동안 공부했던 환경은 사실 잘하는 친구와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도 같이 다 시험을 보고 같이 다 공부를 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가천대는 어쨌든 3등급에서 5등급 정도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뭡니까? 이해력에 친구들 사이 큰 차이가 있어요? 독해력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읽는 시간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사실 누구나 잘 풀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거나 혹은 멘탈이 약하거나 이런 정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반복하여 외워가지고 그 짧은 범위 안에서 승부를 보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국어가 내가 반복하고 암기해서 다른 사람보다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가천대학교 시험이 정말로 그런 시험이었다면 가천대학교에서 그런 방식으로 시험을 내지 않았겠죠. 여러분 동일한 학생들을 모아놔도요. 결국에는 그 안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요. 암기해서 반복하면 분명히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내가 그 방식을 선택할 때 다른 학생들은 다른 방식으로 짧은 시간이라도 아무리 시간이 뭐 6개월, 3개월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이해라는 방식을 시도해서 어느 정도의 한 100이면 한 30 정도의 깨달음이라도 얻은 학생들은요. 암기하고 반복한 학생보다 훨씬 더 이 시험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예를 들면 시험이 무조건 쉽게 나올 거라는 보장을 여러분은 할 수가 있나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이라는 건요. 어느 정도 또 난이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같은 국어 4, 5등급대 안에서도 또 급이 나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을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이해가 답입니다. 자, 이게 또다시 지금 현재 전제 조건을 상기해 보자면 오늘의 문제 상황은 국어 포기 학생이었어요. 그러면 국포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와서 글을 읽는데 이해하는 과정을 밟고 구조적인 해석법을 익히고 이런 것을 과연 즐겨 하겠는가. 지금 이제 고3이고 막 입시를 앞둔 상황에서 하고 싶지 않은 공부를 진짜 많이 하게 돼요. 그럼 불편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정말 이게 딱 최고야. 이 방법으로 가야 돼. 라는 것만 정확하게 암기하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대학 입학으로 가는 길이 좁고 어떤 게 가장 빠른 길인지 모르는 학생들에게 정확한 부팅 역할을 해주려면 가장 빠른 방법을 알려주는 게 학생들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일단 전제를 하기 싫은 일,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그걸 바꾸면 돼요. 제가 작년에 가르친 학생 중에 이제 국어가 6등급이 나오는 학생이 있었어요. 진짜 국어를 싫어해요. 문학 싫어하고 비문학에 뭐 경제의 경자 하나만 나와도 읽기를 싫어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 학생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그 학생이 국어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냥 국어 전체가 싫었던 게 아니라 그냥 국어의 문법하고 국어의 고전 시가에서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때부터 국어를 싫어한 거야. 그때부터 내가 국어 시험지라는 것만 봐도 싫어지니까
국어 비문학까지 자기가 건성건성 읽게 된 거지. 근데 가천대 약술형은요, 그냥 그 문제들이 주는 압박이 훨씬 더 적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선입견을 버리고 내가 이 제시문 각각을 개별적으로 이해하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를 내가 알아나간다라는 성취감을 느끼게만 해주면요, 단시간에 성취감을 느끼면서 단시간에 이해가 되고요, 생각보다 여러분을 훨씬 빠르게 훨씬 안정적으로 여러분들 시험지를 마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시험은요, 심리도 중요해요. 심리가 중요하다는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딱 시험지를 마주쳤을 때요, 내가 아무리 암기나 반복이 중요하더라도 내가 이 국어라는 게 기본적으로 싫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으면요, 여러분이 실제로 연습한 것들이 잘 들어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를 추천합니다. 자, 그럼 독해뿐만 아니라 그 국보자 학생들한테 글쓰기도 참 이제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요. 글쓰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솔직히 말해서 가천대 논술을 논술이라고 부르지만 이걸 우리가 약술이라고 부르는데도 또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간략하게 서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100자 이상의 장문의 글쓰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실 여러분들 토익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정해진 문장의 구조가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장을 사용한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서술어를 사용한다. 주어는 이렇게, 목적어는 이렇게, 서술어는 이렇게, 이런 템플릿이 있단 말이죠. 정해진 방식대로 옮겨 적으면 되는 문제예요. 제 생각은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은요, 우리가 글쓰기는 있잖아요, 말을 글자로 바꾼 거예요. 근데요, 인간은 실제로 말할 때 사람끼리 길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해요? 짧게 얘기해요. 약술형 논술이라 그래서 짧다라고 해서 그게 무조건 암기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짧게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내가 상대방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내가 짧게라도 그 사람이 원하는 이야기를 말을 못해요.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존중해야지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이 아무리 짧게 해도 나오잖아요. 그것처럼요, 여러분이 이 제시문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 필자가 혹은 화자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않으면요, 그에 따른 답을 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약술형 논술이라고 해도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글쓰기를 할 때 우리가 말하기를 글쓰기로 환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말은 평상시에 우리가 경제적인 형태의 사용을 하니까 글쓰기의 경우에는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정확한 이해가 우선이다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문제가 다양하게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주장을 해주셨으니까 주장을 한다. 그 제시문에서 내가 가는 어떤 입장을 주장한다, 강조한다, 역설한다. 이건 그냥 주장이죠. 그거 말고 내가 파지티브한 문장을 쓸 거야. 그러면 지지한다, 입증한다, 뒷받침한다. 내가 부정적인 걸 쓴다. 지적한다, 비판한다, 우려한다. 이러한 세트 구성을 외워준다는 거죠. 지지 문장의 세트 구성, 비판 문장의 세트 구성. 이것만 알아도 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당연히 이런 표현들이 주장을 하는데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그 주장한다라는 말 앞에 지금 넣어줄 거냐는 거죠. 한마디로 이 글쓰기의 화자가, 필자가 무엇을 주장하느냐, 그 무엇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장한다, 지지한다, 입증한다는 당연히 붙여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앞에 내가 붙여야 될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있잖아요. 물론 내가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제시문에서도요, 필자가 그런 말을 써요. 나는 이러이러한 걸 강조한다, 주장한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국어를 잘 하거나 어느 정도 중상위권에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제시문에 있는 주장이 다 보여요. 그럼 그런 학생들은 반복하고 암기하면요, 그냥 그 내용들 바로바로 가져오는데요. 우리 국어를 못하는 학생들은 있잖아요. 그게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게 심지어 주장한다, 지지한다 이런 말들이 제시문에도 같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론을 마무리하는 최종 발언 이제 한마디씩 해주시죠. 자, 이게 계속 강조한 포인트는 우리가 내용은 암기한다, 글쓰기는 반복한다예요. 우리가 찾아야 될 핵심적인 분석 내용은 제시문마다 핵심적인 키워드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전부 다 합쳐볼게요. 전부 다 합쳐서 키워드 암기한다 치면 그거 못할까? 할 수 있어요.
각 내용별로 하나씩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키워드 암기가 끝났어요. 그 키워드랑 정확한 서술어를 연결할 수 있게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필요한 거죠. 주장보단 강조가 좀 더 세고 강조보단 역설이 좀 더 세고 이런 거죠. 지지하는 건 앞에 있는 주장이 있을 때고 입증과 뒷받침은 증거로서 기능을 할 때다. 이런 것들만 익히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런 서술어 개수가 또 많으냐? 그렇지 않아요. 서술어의 총 개수 다 합쳐봤자 15개 이내로 끊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내용은 외웠어요. 그 내용을 15개 되는 서술어와 함께 반복 연습한다. 그러면 누구나 남들보다 좀 더 잘하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집에서 신발을 안 신죠. 근데 미국에 가면 신발을 신어요. 그럼 여러분이 신발이라는 걸 내가 신는 걸, 아, 나는 인간이라면 신발을 신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상황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이해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지금 방금 EBS에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들을 엄선해서 그것만 암기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제시문은 그대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요, 문제가 변형됩니다. 여러분이 상황이 조금만 달라져도요, 분명히 인간은 신발을 신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언제 신고 언제 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EBS에 있는 문제까지 그대로 나오지가 않고요. 변형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겐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